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작으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데 그 에너지 중에 80%는 어디에 집중하냐? 나트륨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나트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당을 주워 담지 못하는 한계치라는 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이제 당뇨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개념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염식을 하고 소금 부족 상태에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놨을 때 바로 이 라세 시스템이 과도하게 돌아가면서 신장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주경건강법의 황혜원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신장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소금이 신장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 뭐 망가뜨리느냐, 안 망가뜨리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신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신장에 대한 설명을 1편부터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 2편 지난 시간에 사구체 여과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구체 여과는 어떻게 보면은 혈관 내피의 사이즈에 의해서, 기저막의 음전화에 의해서, 또 여과 틈에 의해서 무차별적 기계적 여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소금은 얼마만큼 사구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 사이즈에서 소금이 절대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소금 과다를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건강인들 같은 경우 소금을 얼마나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요 책 소금의 진실에서 좀 찾아와 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인간의 신장은 하루에 대략 1.4에서 1.6kg 정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드셔라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소금을 이만큼 걸러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WHO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소금량을 자꾸만 정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 능력이 축소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신장 기능이 나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그래서 처음부터 1600g, 1400g을 드셔라 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소금을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고, 주겸 뭐 하루에 10g, 20g 정도에 대해서는 큰 염려하지 않고 그 정도는 충분히 기계적인 여과여서 그냥 빠져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뇨간 재흡수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여과에 대한 내용을 했죠. 사구체 여과에 대한 내용. 오늘은 세뇨간 재흡수에서 신장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일단 여과로 신장의 사구체에 유입된 20%는 혈구와 단백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 그냥 기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회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회수되는 양은 물 같은 경우는 99%가 회수가 되고요. 나트륨은 대략 99.5%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신장 에너지 사용의 80%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작으면서 25% 내지는 22% 정도의 혈액을 정화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데, 그 에너지 중에 80%는 어디에 집중하냐? 나트륨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신장이 이만큼 나트륨 재흡수에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우리 인체의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나트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모든 에너지와 총력을 기울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금을 넉넉하게 충실히 먹어준다면 나트륨 재흡수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 그냥 버리기만 하고 필요한 부분만 다시 재흡수를 할 건데, 부족할 때는 이 에너지를 정말 더 많이 써야 되고, 충분히 넣어주고 버려주는 데는 전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트륨 재흡수가 신장을 더 일하고 지치고 고통받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재흡수하는 부분, 능동적 재흡수라고 하는데요. 이때 능동적 재흡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ATP를 사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도가 많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능동적 이동이라고 하죠.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에너지와 일을 해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바로 능동적 재흡수라는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도 경사를 역행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능동적 재흡수를 하는 애가 바로 나트륨, 포도당, 아미노산, 인산이에요. 근데 이런 대상 물질은 모두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또 나트륨에 굉장히 의존을 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농도와 반대로 또 하고 나트륨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능동적인 재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할 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재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굉장히 우리한테 주요한, 소변으로 절대로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물질인데, 이 부분을 재흡수하는 데 있어서 나트륨이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장이 에너지가 충분할 때 바로 ATP를 사용하면서 재흡수를 한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수동적 재흡수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에너지 소비가 되지 않고요. 삼투압이나 전기화학적 농도 구배에 의해서 확산을 통해서 가는데요. 이때 대상 물질은 바로 물, 염소, 요소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트륨이 만들어낸 삼투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트륨이 중요한 거예요. 나트륨이 없으면 삼투압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물의 이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탈수라는 걸 표현할 때 물만 먹어서는 안 돼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탈수를 개선함에 의해서 소금을 드시지 않으면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 몸에 부족한 수분량을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반드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그 삼투압에 의해서 얘는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요소라는 애가 재흡수될 때도 50% 정도는 재흡수가 되거든요. 이때 바로 나트륨과 물이 만들어낸 삼투압에 의해서 끌려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포도당과 관련된, 당류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을 재흡수할 때 포도당 반드시 재흡수해야 돼요.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오면 당뇨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포도당이 우리 몸으로 재흡수될 때 그냥 처음에 1차는 여과라는 걸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데, 이때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SGLT 공동수송체, 나트륨이 이 수송체에 결합을 함으로 해서 글루코즈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GLT는 두 개, 1, 2가 있는데, 근위세뇨관에서 90%의 포도당이 흡수될 때 SGLT2라는 것을 사용하고, SGLT1은 근위세뇨관 후반부에서 바로 이 공동수송체를 통해서 나머지 10%가 재흡수가 되는데, 만약에 나트륨이 부족하다면 이 재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도당 재흡수가 안 되니까 당뇨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나트륨은 우리가 하루 일상을 수행할 때 돈이 있어야지만 일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신장이 역할을 수행할 때 나트륨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트륨이 없으면 신장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을 자꾸 두려워하고 소금이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오해까지 한다면 신장이 얼마나 큰 고난에 빠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당을 주워 담지 못하는 한계치라는 건 좀 존재를 해요. 바로 신장 역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충분한 상태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고혈당이 된다면 신장에서는 더 이상 재흡수를 할 수 없는 농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 이제 당뇨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트륨이 충분해도 정상 혈당 수치 안에 있을 때만 100%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가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장의 귀중한 자본, 신장에게 나트륨은 하나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우리 몸은 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재흡수를 좀 더 철저히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신장에서 나트륨 너무 부족해. 그럼 돈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부족해. 무슨 일을 하는, 돈을 벌러 나가야 되죠. 신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서 써야 하는 나트륨이 하루에 100개인데 이게 부족해. 그러면 여과를 통해서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재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재흡수를 하는 시스템이 바로 라스라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장 혈류가 부족할 때도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지만
있지만, 또 하나는 신장에서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감지가 됐을 때도 바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라스 시스템, 레닌에서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까지 가면서 나트륨을 더 적극적으로 재흡수를 하고 또 혈압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충분히 먹었을 때는 굳이 이 라스 시스템이 가동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부족할 때는 라스 시스템을 끊임없이 가동을 하면서 오히려 지속적인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염식을 하고 소금 부족 상태에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놨을 때 바로 이 라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돌아가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고 나트륨은 지속적으로 재흡수할 수밖에 없고 신장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신장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튜버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염식과 채식이 오히려 혈압을 올린다. 반대로 나트륨 과다는 여과하면 그냥 버려지기만 하면 되니까 지속적인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해도 그냥 여과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1단계에서 그냥 버리기만 하면 돼요. 소금을 드시게 되면 혈장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니까 잠깐 동안에는 혈압이 약간 상승되게 측정될 수 있지만 지속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만성적인 혈압 상승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트륨 재흡수는 근위세뇨관에서는 체내 나트륨과 무관하게 일단 1차적으로 재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몬, 라스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호르몬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뇨관에서 분비라는 것을 해요. 세뇨관 분비라는 것은 버리지 못한 것들 중에서 세뇨관으로 버릴 것들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두 가지예요. 바로 칼륨과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인체의 수소이온을 가지고 산염기를 결정을 할 건데요. 이 수소이온의 마지막에 어떤 농도를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부분, 세뇨관 분비 부분에서 일어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칼륨 과다 가장 신장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칼륨이 과다됐을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나나요? 부정맥, 여러 가지 심장에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엔 심정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데요. 바로 이 칼륨이 과다됐을 때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알도스테론은 바로 두 가지의 기전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칼륨을 많이 배출하게 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또 혈압을 올리고 물을 재흡수함으로 해서 이 칼륨 과다를 조절합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데 있어서도 나트륨이 우리 몸으로 재흡수되면서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트륨이 있어야지만 칼륨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과잉의 칼륨을 배출하는 방법과 나트륨과 물의 양을 올려서 칼륨이 과다가 아닌 것처럼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중에 어떤 농도가 높을 때 우리 몸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나트륨을 재흡수함으로 해서 혈장량을 늘림으로 해서 이 농도가 높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정상 수치로 만드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칼륨의 과다는 나트륨을 이용해서 조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신장 환자분들이 칼륨 과다를 굉장히 걱정해서 첫 번째는 채식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단지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 쳐다보죠. 그래서 채소 자체를 아예 안 드시고 여기에 소금까지 굉장히 안 드세요. 그렇게 되면 과잉의 칼륨을 조절할 방법도 없고, 또 하나는 신장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나트륨 부족에 늘 시달리기 때문에 혈압은 계속 상승되고 아주 소량의 칼륨이라도 굉장히 과다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채소가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신장의 기능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장 건강을 비롯해서 체액을 계속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파이토케미칼이 신장의 염증 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채소 자체를 배제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럴 때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니까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장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 아주 섬세하고 정밀한 사구체 여과, 또 세뇨관 재흡수, 또 마지막 세뇨관 분비, 이 3단계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영상에는요, 신장의 여러 가지 기능 검사들, 그래서 나는 뭐 사구체 여과율이 높아요, 또 단백뇨가 있어요,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신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신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